광양만권의 기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수 MBC 창사 47주년 특별기획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신산업 육성과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나흘 동안 제2회 순천만 국제교향악 축제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등 세계 정상급 메인 공연과 함께 다양한 클래식 체험 공간도 마련됩니다. 여수산단 진입도로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경찰과 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안한 화물차 운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라이온스 청소년 봉사상에 광양 중마고 2학년 이서영 양과 순천고 RCY가 각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웃사랑 실천 공익사업인 청소년 봉사상은 올해로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광양만권의 미래 경제 청사진을 짚어보는 여수 MBC 창사 47주년 특집 기획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역 기반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양만권 신산업 육성과 적극적인 투자에 정부의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광양만권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양대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변화의 시점을 맞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급 과잉 상태라는 점은 언제든지 폭탄으로 남아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화학 산업의 전망이 장기적으로는 좀 불안하다. 때문에 광양만권의 신성장 동력으로 첨단 신소재 산업 육성이 제시됐습니다. 물동량 국내 3위로 추락한 광양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됐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실질적으로 항만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남 동부권의 산업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광양만권의 IT 기술과 드론 산업을 활용한 4차 산업으로 전환도 강조됐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무한한 기회이고 도전입니다. 기업이나 노동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 그리고 정부가 다 함께 동참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과제에 빠져있는 전라선 고속전철화 등 광양만권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SOC 확충의 필요성도 지적됐습니다. 더불어 광양만권의 경제 광역화도 제안됐습니다. 도시 세력이 가지고 있는 행정 지원에 대한 그 유효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실질적인 경제 광역화 단계적으로 이제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광양만권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 광양만권의 미래 경제 청사진은 신성장 동력 구축에 모아졌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오는 31일부터 나흘 동안 세계적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2017 순천만 국제교향악 축제가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맡고 있는 이번 축제는 소프라노 조수미와 피아니스트 양방원, 또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이 참여하고 순천 시립청소년 교향악단도 함께 출연합니다. 이번 축제는 특히 나흘간의 세계 정상급 메인 공연 외에도 키릴로든의 마스터 클래스와 스크린 음악회, 악기 체험 등의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순천시는 오늘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정원과 생태, 클래식이 어우러진 새로운 공연 문화를 도입해 순천형 가든뮤직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F스퀘어 광양점이 추진하고 있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광양시가 실무단 운영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장과 과장으로 실무단을 구성하고 다음 달 말쯤 광양시와 LF,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1000여 원이 투입되는 이번 조성 사업은 황금 택지지구 주변 112헥타르에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며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으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험성을 모르는 건지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건지 관계기관의 대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름 운반차가 옆으로 기운 채 중앙분리대를 따라 수십 미터를 미끄러집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중심을 잃고 인도로 돌진하는가 하면 10m 높이의 가로등도 화물 칸과 부딪힌 뒤 힘없이 쓰러집니다. 여수 산단으로 진입하는 구분 내리막도로.
주민들은 비만 오면 교통사고가 터진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2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 여기서 합류가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떼렸다 그러면 바로 차가 돌아버려요. 비가 왔다면 하루 4번, 5건 막 나버려요. 많게는 20건에 가까운 빗길 교통사고가 매년 반복되는데 사고 차량 상당수가 화물차여서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신줄 인도 쪽에가 있었는데 하도 불어버리니까 전신줄을 이제 안 옮긴 거예요. 이제 지금 가로수도 지금 없잖아요. 하나도 지금 현재. 2차 사고의 위험까지 높지만 경찰과 지자체는 비용 등을 이유로 과속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흔한 경고 표지판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뭐가 필요하니까 보완을 해달라, 시설물 보완 요구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응에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대형 사고를 불러오는 흉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기존 예산보다 1,200억 원 늘어난 6조 8,445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증액 신설된 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169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01억 원, 도내 투자기업 지원 68억 원 등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 사업평가에서 고흥만 관광지구 조성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고흥만 관광지구 조성 사업은 이번 평가에서 예산 절감과 함께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와 시공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800여 개 사업 가운데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고흥만 관광지구 조성 사업은 도덕면 일원 25만 제곱미터에 모두 313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으며 캠핑장과 놀이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 정치인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강기정 전 의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할 민간연구소를 출범시켰습니다. 대학 교수와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광주성장 더 큐브는 광주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강 전 의원은 문재인 후보 캠프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출마 준비라는 뜻입니다. 만약 제가 광주에 봉사할 기회가 있다면 정책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생각이 제게 아주 강한 제 스스로의 각오와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최근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강연을 위해서였고 시장 선거 출마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예사롭지 않은 행보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박혜자 전 의원은 예비 여성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 아직도 할 일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더구나 그 할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박 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때 서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낙천과 낙선의 쓰라린 아픔을 겪었던 전직 국회의원들이 10달 남은 선거를 앞두고 출격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여수 MBC와 국제 라이온스 협회 전남 동부 지구가 공동 주최한 2017 청소년 봉사단 시상식에 오늘 저희 여수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청소년 봉사상은 평소 나눔을 실천하면서 귀감이 되어온 광양중마고등학교 2학년 이서영 학생과 순천고등학교 RCY가 각각 대상을 받는 등 개인 4명과 단체 4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청소년 봉사상은 자기희생과 봉사로 나눔과 효행을 실천하는 지역 청소년을 발굴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문화방송이 오늘로 창사 47주년을 맞았습니다. 여수문화방송 공개홀에서 열린 오늘 기념식에선 전남 동부 지역 주요 인사와 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 발전에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한 감사패와 근속사원들에게 근속패가 수여됐습니다. 여수문화방송 심원택 사장은 기념사에서 요즘 방송산업 전체가 처해 있는 엄중한 위기를 실감하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초심으로 다 함께 돌아가
최고의 방송을 위해 역량을 모으자고 밝혔습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다 어장이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장 형성을 예측할 수 없다 보니 어종에 따라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볶음용 멸치잡이로 유명한 완도의 어촌마을입니다. 예년 같으면 쉴 새 없이 바쁜 시기지만 어선들이 모두 부두에 묶여 있습니다. 멸치 어장이 형성되지 않아 지난 6월 이후 2달 동안 거의 조업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마 금년 어장은 거의 망쳤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착성인 문어도 귀하신 몸이 됐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하루 많게는 한 척당 300kg 이상 잡는 게 보통인데 어획량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많이 잡으면 한 100kg, 그리고 좀 적게 잡으면 한 70kg 정도의 그 이내에 지금. 이에 비해 오징어는 풍어를 이루고 갈치도 한 달 일찍 어장이 형성돼 위판장이 벌써부터 북새통입니다. 냉수대가 들어오는 진도해역은 오징어의 활동성이 좋은 22, 3도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온을 유지한 반면 나머지 해역은 사정이 다릅니다. 최근 한 달 새 수온이 많게는 10도 넘게 오르락내리락 변화를 보일 정도입니다. 폭염 등으로 수온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전문가들조차 어장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착되어 있던 그런 어종의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어종의 해유성 어종들이 혼란스러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이대로라면 특산지나 금어기 등 어종에 따른 자료들을 다시 쓰는 시기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진남문예회관 앞에서 67살 장모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장 씨는 인근에 있던 여수경찰서 직원 윤모 씨가 1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끝에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를 통해 간단한 검사를 받은 뒤 보호자에게 인계됐습니다. 지역 노동단체가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들이 노동 현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오늘 순천시 고용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원들이 파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도와 불합리한 차별 개선을 통해 일자리 노동 정책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